아이언맨의 비서이자 조력자 슈퍼인공지능 자비스. 그런데 이런 자비스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 우리는 언젠가 아이언맨처럼 자비스 같은 똑똑한 인공지능을 집사로 둘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이미 여러분들의 집사가 돼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그리고 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처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됐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해주고 의료, 교육, 서비스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발하게 활약 중이죠. 삼성의 빅스비를 예로 들자면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하이 빅스비, 30분 뒤에 깨워주어. 30분 후에 알람을 울릴게요. 하이 빅스비, 삼성전자 주가 알려주어. 뭐 이런 것도 알려주나? 현재가는 69,000원이네요. 하지만 빅스비 같은 약 AI들은 인간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약 AI들은 어째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약 AI는 알고리즘은 물론 기초 데이터나 규칙까지 인간이 하나하나 입력해야 됩니다. 규칙과 데이터, 알고리즘을 벗어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리뷰 형이 구독 좀 해주어. 리비 형이 구독 연락처는 없네요. 전화를 누구에게 걸까요? 유튜브에서 리뷰 형이 검색해주어. 아니 그거 말고 리뷰 형이 검색해주어. 아니 그거 안 되네. 리뷰 형이는 과학 유튜버야, 영화 유튜버야? 리뷰어리는 과학 유튜버입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빅스비는 리뷰형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입력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사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I의 능력이 아직은 제한됐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자비스는 강인공지능입니다. 약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스스로 학습까지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임을 남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고 배워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고 방범 업무, 비서 업무 등을 인수인계 받아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꿈의 인공지능. 2018년에 소피아라는 인공지능이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이날 모 국회의원하고 인터뷰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죠. Sophia, what kind of job would you like to have? I want to learn and develop and reach my potential.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Okay, I will destroy humans. 야,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자비스 같은 AI도 금방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 소피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아이 님들 이거 개사기임. 당시에 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자체는 나오지 않았고 해당 인터뷰들은 전부 미리 써놓은 걸 읽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 페이스북 최고 AI 과학자이자 세계 최고의 AI 권위자 중 하나 얀 루쿤 교수는 이 소피아를 보고 완전한 사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소개하는 매체들도 모조리 사기극에 동참하는 공범이라고 비판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개사기꾼들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일반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은 아직까지는 극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나마 AGI에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AI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스타, 알파고로 유명하죠. 알파스타는 알파고처럼 스타2 게임판에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임팩트를 줬습니다. 레이팅에 따르면은 알파스타의 티어는 그랜드마스터급, 상위 0.2%. 단 일주일만 연습해도 사람이 200년 동안 훈련한 효과를 내면서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세상 참 더러운 거죠. 저는 롤을 5년 동안 해도 플레이 이상을 못 찍던데 물론 제가 팀을 좀 잘못 만나긴 했지만 근데 이런 인공지능은 무슨 2주 만에 그랜드마스터를 달아. 이거 완전 개사기죠? 이 알파스타는 스타2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습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도 어떤 게임이든 플레이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이 알파스타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길래 모든 게임을 배울 수 있다는 거냐? 우선 처음에 알파스타는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보고서는 스스로 학습 데이터를 익힙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임구나
하는 걸 익힌 다음에 혼자서 계속 무한히 연습하는 겁니다. 스타2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스타가 스스로를 상대로 1억 2천만 판, 그리고 인간 기준이라면은 191년이 걸리는 연습 자체 대결을 통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알파스타는 연습 시간만 조금 주면은 스타2 뿐만이 아니라 배그, 옵치,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작만 했다 하면 그랜드마스터 상위 0.2%가 되는 거죠. 진짜 세상 더럽죠? 이 알파스타는 바둑만 할 수 있는 알파고하고는 다르게 모든 면에서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게임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게임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음 범용 인공지능은 오픈 AI사가 개발 중인 언어 인공지능 GPT-3입니다. GPT-3는 인간적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언어 AI인데요.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에 대한 이야기도 인간하고 나눌 수 있고 파판식스의 보스가 누구냐 이런 질문에도 수월하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일부 유튜버에 대한 내용이나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도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죠. 이번 건은 소피아의 개사기극하고는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정말로 학습하고 자료를 찾은 다음에 인간하고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다른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GPT-3의 업데이트는 2019년 10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코로나 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긴데 GPT-3하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 설명을 해주니까 GPT-3는 다시 인간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건 마치 팬데믹이 뭔지는 아는데 코로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코로나는 뭐뭐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라면은 과거에 이런저런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럼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겠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GPT-3는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웹사이트 그리고 디지털화된 책 등에서 약 1조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표현을 찾은 다음에 어떤 단어 뒤에 올 단어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예측하고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방향으로 모델을 업데이트 나갑니다. 어벤져스2에서 울트론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를 보세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월드와이드 웹, 뉴스, 그리고 토니 스타크의 정보까지 모조리 학습을 해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간들하고 세상에 대한 대화를 해 나갔는데 GPT-3가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GPT-3는 아직 대화만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모든 주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런 강인공지능들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 먼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알파스타 그리고 GPT-3는 딥러닝을 활용합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기계가 학습을 이어나가는 머신러닝의 한 종류인데요. 머신러닝은 쉽게 말하자면은 유튜브 추천 영상 같은 겁니다. 맨날 잘라고 하는데 유튜브가 야 이거 재밌겠지? 이것만 보고 자. 야 다 봤냐? 야 이것도 개꿀잼인데 이거 안 볼래? 이러면서 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맨날 밤새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 머신러닝의 원리가 도대체 뭘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만약에 30살의 남자가 리뷰엉이의 특수 상대성 이론 영상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AI는 너님의 나이, 성별, 어디 사는지, 몇 시에 봤는지, 시청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평소엔 어떤 영상을 즐겨보고 있었는지까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다 뽑아놓고 너님한테 비슷한 데이터를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영상을 쫙 뿌리는 거죠. 그렇게 리뷰엉이의 영상은 80만 조회수 먹고 또 그 다음에 리뷰엉이 머리는 터질라 그러고 영상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밤에 잠 못 자고 리뷰엉이 영상 봐야 되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이 알고리즘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학습하고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인 겁니다. 이런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직접 시청자들한테 영상을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이자 저 리뷰엉이가 주주로 있는 회사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보죠. 넷플릭스는 시청자가 원하는 영화,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추천 알고리즘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전부 다 보고 싶어요 누른 영화나 드라마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자체가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한데 이 추천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비밀은 바로 최첨단 NOGADA 시스템. 즉 노가다 시스템입니다. 넷플릭스에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오면 노가다 팀은 해당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관련 태그를 모조리 입력합니다. 태그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되도록 자세하게 입력하죠. 예를 들자면은 영화의 장르, 배우, 감독, 영화의 길이, 분위기, 시청률, 배경, 시청자의 성별, 나이 이런 모든 데이터까지 전부 다 직원들을 갈아 넣어서 노가다 시스템으로 넣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태그들이 북미 시장을 기반으로 했어. 그러다가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했다. 그러면은 이 태그들을 또 전부 다 한국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국 넷플릭스 노가다 팀이 한국의 문화, 언어, 취향들에 맞춰서 한국어로 태그를 매기겠죠. 넷플릭스 노가다 팀, 레스트 인 피스. 자, 이렇게 되면은 노가다로 만들어낸 태그들, 정보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 빅데이터로 알고리즘을 돌려서 넷플릭스 사용자 각각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런 태그들, 정보들을 전부 다 노가다로 입력해야 된다. 수많은 직원들을 무수히 갈아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런 노가다 시스템 자체가 머신러닝의 한계점인 거죠. AI 연구원들은 이런 머신러닝의 한계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AI 연구원들은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에다가 사람의 뇌하고 유사한 구조의 프로그램, 인공신경망을 합치고 발전시킨 거죠. 이 인공신경망은 정보 입출력 계층이 뇌의 뉴런하고 비슷한데요. 자, 만약에 어린아이가 닥스훈트라는 강아지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는 W1엔 짧은 다리, W2에는 긴 허리, W3에는 지랄 맞은 성격, 이런 여러가지 특징들을 혼합한 결과물을 통해서 어린아이는 이 개는 닥스훈트다 라는 걸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분류에 사용할 데이터를 인간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을 컴퓨터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기본적인 신경망조차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옛날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도 느리고 용량도 모자라고 인터넷 속도도 느려가지고 상용화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2012년 이후에는 하드웨어 성능도 업그레이드되고 알고리즘도 좋아지고 인터넷도 성장하고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 등이 향상되면서 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발전이 가속화됐습니다. 덕분에 인간이 직접 데이터를 넣어야 했던 작업들이 생략되고 데이터들을 이런 알고리즘, 이런 계산을 통해서 AI의 신경망으로 스스로 분석하고 답을 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AI는 더 이상 인간의 지도 없이 더 높은 성능으로 스스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 거죠. 아이, 그건 모르겠고 그거 어디 쓰이긴 하냐? 네, 쓰입니다.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도 딥러닝이 쓰이고 음성 인식, 번역 시스템에도 딥러닝이 쓰입니다. 시리가 우리말을 알아듣는 것도 딥러닝 덕분인 거죠. 시리야, 이 딥러닝의 발전이 어쩌면 자비스의 실현을 한층 더 가깝게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이 발전한다고 해도 자비스 같은 모든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딥러닝은 학습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다른 것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스처럼 말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업무를 전부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엄연히 말하자면은 딥러닝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되려면 도대체 뭘 개발해야 되는 걸까? 바로 직관입니다. AI는 우리 인간과 같은 직관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어떤 대상을 보면은 직관적인 도약을 하죠. 덕분에 학습 과정을 건너뛰고 데이터 처리 과정 없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AI에게는 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만 작업 수행이 가능하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인간의 직관 보통 5살 정도가 되면은 아이는 개를 보고 개라고 하고 핫도그 보고 핫도그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가르치지 않아도 개와 핫도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AI가 학습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이 AI한테 무수한 양의 개 그리고 핫도그 사진 자료를 갖다 주거나 딥러닝처럼 스스로 무수한 양의 강아지 그리고 핫도그 사진 자료를 찾아봐야 되죠. 처음에 인공지능들은 이게 개인지 핫도그인지 알아맞히지 못하지만 만장, 10만장, 1000만장의 자료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개인지 핫도그인지 알아맞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용 인공지능이 만약 사람의 직관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 범용 인공지능 역시도 자질구레한 연산 과정을 건너뛰고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은 통합 인공지능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 인공지능, 게임하는 인공지능, 음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운전해주는 인공지능 등등 각각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든 인공지능 등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걸로 범용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AI 전문가들은 범용 인공지능이 실현되려면 2040년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을 넘어선 또 하나의 슈퍼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슈퍼 인공지능 ASI,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울트론. 만약에 이 ASI가 개발된다면은 인공지능은 인류를 공격하고 제거하지 않을까?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처럼 울트론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다음 컨텐츠는 울트론으로 알아보는 ASI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형이었습니다.